우리 커플분들 잘 들으세요. 우리의 커플에 이런 것들이 있는지 없는지 지금부터 잘 들으시면서 하나씩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영상은 끝까지 꼭 봐주세요. 사랑의 삼각형은 로버트 스탠버그라는 미국에서 아주 유명한 뇌신경학자, 인지심리학자. 그래서 네. 사실 인지, 신경 이쪽으로 많이 연구를 하셨던 분인데 심리학 쪽에서 이 사랑이라는 거를 학문적으로 제대로 연구하고 추적한 지가 20년도 채 안 됐다고 해요. 근데 이거에 어떤 선봉에 서 있는 학자라고 할 수 있고 이분이 네. 만든 게 바로 사랑의 삼각형. 사랑의 삼각형. 사랑의 삼각형. 네. 사랑의 삼각형 이론입니다. 맨 꼭대기에 친밀감이 있고요. 네. 왼쪽 꼭지점에는 열정, 마지막 꼭지점에는 결정과 헌신. 비슷한 의미로 쓰는데 여기서는 이제 한글로 번역해서 이제 결정, 헌신이라고 하기도 해요. 중요한 건 이 세 가지가 사랑에 있어서 건강한 관계를 만들기 위해 꼭 필요한 요소고 이 세 가지가 균형을 잘 이루고 있다면, 삼각형이 튼튼하다면 아주 만족스러운 사랑을 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반대로 삼각형이 한쪽이 무너져 있거나 세 가지 요소 중에 하나가 없거나 한다면 건강한 사랑이 아닐 수 있다라고 말하는 그런 이론입니다. 진짜 이게 균형이 조금 한쪽이라도 깨져 있으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삼각형이 있는데 친밀감이 굉장히 낮아, 그럼 이렇게 납작한 삼각형이 되겠네요. 예를 들어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사실은 대부분은 이상적인 삼각형 형태를 이루는 사람이 많지는 않고요. 네. 대부분은 어느 한쪽이 좀 작거나 혹은 한쪽이 너무 크거나 아니면 두 쪽 다 없거나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열정은 있고 친밀감은 좀 부족해. 이런 관계가 흔히 말하는 어떤 관계가 있냐면 못나잇하는 관계, 엔조이 관계 이런 얘기 하잖아요. 열정은 있어요. 어떤 로맨틱하고 에로스한 그런 사랑의 모습은 충분히 가득한데 사실 둘 사이에 신뢰도 없고 소중히 여기는 마음도 없어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첫 번째 친밀감은요, 말 그대로 연인을 떠올렸을 때 느껴지는 어떤 따스한 느낌, 어떤 배려받는 느낌, 정서적으로 교감하고 있는 느낌, 또 서로 소중히 여기는 마음, 그런 것들이 바로 친밀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실 사랑의 필수 요소 중에 하나죠. 이거를 좀 그림으로 저는 상상하는데, 이렇게 두 사람이 이렇게 어깨를 살짝 기대고 있는 좀 따스한 느낌, 분위기 좋은 친밀한 느낌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커플에 이런 것들이 있는지 없는지 지금부터 잘 들으시면서 하나씩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열정입니다. 어떤 로맨스, 어떤 에로틱한 것들, 성적인 관계나 흥분감, 스킨십, 이런 것들을 하고 싶어하는 마음, 욕구, 이런 것들을 열정 항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런 것들도 당연히 사랑에 꼭 필요한 거라고 할 수 있죠. 중요하죠. 이것도 저는 그림으로 좀 떠올리는데, 두 사람이 이렇게 꽉 합쳐져 있는 모양, 아까는 좀 이렇게 기대해 있었다면 이번에는 꽉 안아서 합쳐져 있는 모양을 좀 떠올리시면 됩니다. 우리 커플은 지금 얼마큼 이런 것들이 좀 가까이 붙어 있는지, 얼마큼 서로 욕구를 표현하고 실제로 행동하고 있는지, 이런 것도 건강한 사랑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요소라는 거죠. 마지막, 결정과 헌신이라고 했는데 이게 말이 좀 어려운데, 쉽게 말해서 너만을 사랑하겠다고 맹세하는 그런 마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혼을 약속하고 장기적으로 오래 만날 것을, 혹은 바람피지 않을 것을 맹세하는 그런 충성스러운 마음을 세 번째 꼭지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도 표현하자면 한 사람은 이렇게 서 있고 한 사람은 밑에서 무릎 꿇고 또 프로포즈하는 그런 느낌을 좀 떠올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마치 기사가 충성을 맹세하듯이. 네, 맞아요. 그래서 지금 들으시면서 이런 생각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무슨 사랑이야, 기사가 이런 게.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세 가지가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는 게 중요한 거죠. 만약에 기사처럼, 기사와 영주처럼 그런 상하관계라면, 그것만 있다면 사실 사랑이라고 할 수 없겠죠. 헌신만 있다면 네. 그게 무슨 사랑이었죠? 가스라이팅 하는 관계, 흔히 상하관계가 발생을 하잖아요. 그럴 때는 사실 건강한 사랑이라고 할 수 없는 거죠. 결정과 헌신 하나만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을 위하는 소중한 친밀감, 이런 것들이 빠져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가스라이팅 하는 관계는 건강한 삼각형이 아닌 거죠. 그러면 방금 같은 경우는 헌신만 강한 경우가 가스라이팅 당할 수 있는 관계, 그럼 친밀감만 강한 관계는 뭐죠? 네. 친구네? 완전? 맞아요. 우정과 거의 비슷하죠. 우정과 같은 관계를 친밀감만 있는 관계라고 하는데, 사실 많은 부부들이 네, 조심스럽습니다만 전우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맞아요. 그거 괜히 나온 얘기 아니겠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분들이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죠. 그럼요. 그렇지만 어떤 또 다른 끈끈한 공동의 목적, 공동의 어떤 목표를 위해서 또 전우애를 갖게 되는데, 사실은 이런 분들에게도 갈등이 생기거나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근데 그거에 어떤 특정 원인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런 친밀한 스킨십, 그리고 이 사람에게 충성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조금은 부족해지지 않았나, 예전에 비해서. 네, 그런 것들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실제로 10년, 20년 차 되는 부부들,
사실은 어떤 친밀감과 결정과 헌신 이 부분만 있는 관계가 대부분이라고 해요. 그래서 열정 부분이 많이 빠져 있죠. 네. 근데 열정 부분이 빠지면은 문제가 뭐냐? 나머지 두 개도 흔들릴 수 있다는 거죠. 왜냐면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빠져 있으니까 충성하겠다는 그 마음, 바람피지 않겠다는 마음이 갑자기 유혹에 흔들리기도 하고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삼각형이라는 거에 한 부분이라도 너무 이게 균형이 흐트러지게 되면 다른 영역에도 다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네. 그러면 건강한 사랑을 위해서는 어떤 부분이 우리가 좀 더 채워져야 되는지를 네. 한번 더 생각을 해볼 수 네, 있겠네요. 지금 설명 들으시면서 아시겠지만 되게 간단해요, 사실. 간단하지만 사랑의 어떤 본질, 핵심을 다 담고 있기 때문에 네. 유명해졌고 이 이론이 지금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너무 재밌어. 이게 뭔가 좀 삼각형이 어떻게 어떤 부분이 정리하에 따라서 정말 그 형태가 많이 달라지네요. 맞아요. 정말 많이 달라지네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 그냥 들으시면서도 우리 커플이 뭐가 좀 균형이 조금 모자란지가 직감적으로 아실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거를 좀 신뢰하시면서 본인들이 지금 갈등이 있는 이유나 혹은 좀 멀어진 이유가 어떤 한 특정 한 사건 때문만이 아니라 어떤 한쪽 부분을 되게 소홀히 해서 한쪽 균형이 많이 무너져 있어서 그럴 수도 있겠다 라는 관점으로 보시면은 참 도움이 됩니다. 우리 커플분들 잘 들으세요. 이제 이걸 가지고 실제적으로 한번 적용을 해볼 시간입니다. 종이를 준비하시고 삼각형을 크게 하나 그려보세요. 꼭지점에 친밀감, 열정, 헌신과 결정을 하나씩 글씨를 써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각각 0점, 50점, 100점으로 간단하게 좀 나눠볼게요. 본인이 생각할 때 우리 커플은 이 항목이 0점인지 50점인지 100점인지 한번 점수를 매겨보시고 네. 이유까지도 간단하게 옆에다가 한번 적어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다 하고 나서 이제 서로 비교하면서 맞춰보는 시간인데요. 아마 다 100이면 뭐 할 이유도 없었겠죠. 하지만 조금이나마 50점짜리가 있다면 0점짜리가 있다면 서로를 위해서 뭔가 노력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하실 때 아무래도 이제 서로의 눈치를 보게 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죠. 네, 그래서 다 100 하시면 안 됩니다. 네 맞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거를 통해서 뭔가 함께 알아가고 맞춰가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지 이걸 딱 보고 역시 우린 안 맞아 이래버리시면 안 되는 거죠. 맞아요. 제일 중요한 거. 더 좋아지기 위한 거지 네 탓이야 내 탓이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만약에 한 항목이 둘 다 50점이 나왔어요.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도 비슷해요. 그러면 이제 서로가 노력해야 될 부분이 분명해지는 거죠. 그러면 참 다행이에요. 그럼 그 시점 이후로 서로 그걸 어떻게 노력할까,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뭐를 바꿔야 될까를 찾아보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어떤 사람은 어떤 항목을 0점이라고 표시했고 어떤 사람은 100점으로 표시했어요. 굉장히 큰 간극이 있는 거잖아요. 그럴 때는 사실 잠깐 시간을 갖고 깊게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면 둘이 생각하는 어떤 사랑에 대한 가치관이나 어떤 애착 유형이나 관계를 맺는 방식이나 성격 등 이런 것들이 둘이 상당히 많은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런 것들은 둘만의 대화로만 극복되기는 조금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전문 센터나 상담 센터나 이런 데서 커플 테라피 요즘 잘 돼 있거든요. 커플 테라피 같은 것들을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좀 신청해 보셔서 서로의 가치관, 성격, 기질 이런 것들을 좀 세세하게 분석해-보고 이해해-보면 그 간극을 조금이나마 줄여가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생각해요. 함께 이런 시간을 갖는 것만으로도 뭔가 친밀감이 굉장히 올라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럼요. 같이 A4용지 꺼내가지고 그림 그리고 이야기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정말 깊은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한번 해보시는 거 너무 강추드립니다. 네. 저도 오늘 집에 가서 한번 꼭 해보겠습니다. 아, 괜찮으시겠어요? 그러면서 뭐가 부족한지 한번 좀 네. 봐야겠네요. 어떤 점을 또 키워야 될지. 집에서 못 나오시는 거 아니죠?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다양한 연애에 대한 심리 이야기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